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지금 분리문 했어요. 분리문 선의 경지죠. 대운사님께서 둘이 아닌 그 문,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은 이 불임을 기준으로 이 병든선과 참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시선법의 마지막, 오늘 이 시간이 지금 무시선법의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인데 이 마무리가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그 대승사님께서 제시를 하시는데 선을 해도 병든 선이 있고 선을 해도 그게 자기도 모르게 병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이 이게 제대로 된 진정한 참된 선이 있다. 그러면 이 또 참된 선은 참된 선을 한번 또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이제 무시선의 강령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그 친절하게도 대운사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여기 불의문까지 해서 끝내도 돼요. 딱 끝내도 되는데 그 뒤에 우리 염려하셔가지고 뒤에 또 어떤 그 염려사항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때도 아마 이런 염려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시선법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게끔 표어 같이 어떤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줘요. 그게 무시선의 강령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운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근래가 뭐예요? 그때까지 이렇게 근래. 그러니까 이 근래가 대종사님 당대에도 있었던 건데, 어찌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 지금까지도 전해 온다는 것이에요.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어떤 그 선을 닦고자 하는 어떤 그 집단이 있고 그랬겠죠. 우리가 보통 무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앞에서부터 계속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그 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생각을 하냐면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여기 지금 처자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것이 좀 걸리기도 할 거예요, 마음에. 그럼 남자는 어디 있어? 그 남편은 어디 있어? 이렇게 따지는데 그때 표현으로 이 처자라는 표현은 그 당대 언어로는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지금 표현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의미적으로는 가족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가족이 있어도 못할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그 관계 속에서는 어렵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직업. 가족이 있으면 직업이 있겠네. 대부분.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이게 보통 직업을 갖고는, 우리가 과거의 전통을,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쭉 보면은 직업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선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선 같은 이런 전문적인 수행은 이것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만 가능하다. 이게 역사의 한 흐름이었어요. 역사의 흐름 쭉.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잘 만들어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또 그분들을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공경하고 어떤 그런 입장에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도 그날? 지금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대운사님이 뒤에 이제 이어갑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만나니, 여기서 산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산중이라는 표현은 아까 같이 가족을 끊고 직장을 이제 직장도 끊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가족과 직장을 벗어나서 그래야지. 가족과 직장을 벗어나야만 그러한 장소로서 산중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아, 요즘 산중도 좋아요. 가보면 놀기도 좋고요. 더 좋아요, 산중이. 그러니까 단순히 산중을 나 산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고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이것은 문장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문장에서니까 처자와 직업을 벗어난 그다음에 단절된 그런 곳이 산중이다. 산중에 들어가야만 돼서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 선하면은 앉아야만 그게 깊은 궁극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이런 주견들, 이런 판단, 이런 가치관이 상당 부분 강력하게 굳어 있다. 근데 대중사님 이런 주견, 이렇게 가진 주견을 대중사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것이란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을 다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문장을요. 이것은 제법이 둘이 아닌 대법을 모르는 영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법이라는 것은 산중에는 가능하고 가족과 직업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면 이게 제법이 아니에요. 제법은 산중도 제법이고 가족도 제법이고 직업도 제법이고, 그렇죠? 또 조용한 것도 제법이고 시끄러운 것도 제법이고 앉아 있는 것도 제법이고, 이게 그 제법이 다 되려면 서서도 제법이어야 되고, 그렇죠? 제법. 그러니까 제법의 어떤 것도 그것이 다 둘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돼야 둘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되고 여기서는 안 되면 이건 둘이죠. 이것과 이거. 그렇죠? 이게. 그래서 대중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연고를 아까 했죠. 만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자, 이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이런 게 전문 용어로 나오는 건데, 병든 선이라, 이렇게 나와요. 병든 선. 전문 용어. 우리가 말을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삑살이 났다. 이게 전문 용어예요. 어느 것도 설명을 못해요. 그게 전문 용어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 근데 이게 병든 선, 그러면 이게 명확하죠. 이거보다 더 전문적인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리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중생이 안 건져진 게, 중생들이 대부분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가족과 살아야 되는데, 아까 이게 산중으로 상징되는 가족과 직업을 벗어나서만 한다고 하면 그 부류만 제도를 받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생을 다 건지는, 그건 큰 법이 아니란 겁니다. 작은 법이야. 협소한 협법, 이렇게 말해야 되나? 대법은 아니에요. 이 뒤에 이제 다음 문장이 너무 중요한 건데,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 성품, 우리가 성품이라고 말하죠. 이 성품 어디서 나왔어요? 이 무지선법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나오면, 선이라 하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 이 대임사님이 말하는 이 무시선에서는요, 성품짜리가 기준이에요, 기준. 맞죠? 그런데 이 성품을 이해할 때 까딱 잘못하면
성품이 텅 비었다고 하니까 자칫 한갓 공적에만 그치게 해서 이 공적하다는 표현을 무정물. 자, 여기 다시 읽어보면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 같은 선을 닦을진된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성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라. 이제 여기 아까 병든선 나왔고 그 다음에는 병신을 만드는 일이다. 와, 이거 참 욕인데 대명사님이 아주 점잖게 그냥 욕이에요. 아주 이게 생욕이에요. 요즘 병신이란 말을 쓰면 또 이것을 안 좋게 보더라고. 장애인 혐오라고. 아, 근데 이런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참 이게, 규정하면 안 돼요. 몸에, 뭔가 이렇게, 아까 여기 병든선, 그런 거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거예요. 공적하다고 하니까 이게 텅 비어서 공적하다고 하니까 이것을 무정물같이 무정물은 뭐예요? 무정물도 공적하죠. 반응을 해도 다 반응 않잖아요. 우리가 돌멩이가 돼봐요. 내가 욕을 아무리 해도요 괜찮아요. 인생에 살다가 돌멩이가 돼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딱 돌멩이가 돼버리면 괜찮지. 그렇게 되기 어렵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적하다는 돌이 감각 있는 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정물같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이 있어요. 각성이 있는데 공적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참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에 언어적으로 뭐 공적, 영지, 적적, 성성 이런 말들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적한데 깨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무시선을 시작할 때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할 때 이 성품자리를 오해할까봐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만일 이것을 무정물같이 받아들여 버리면 성품을 단련하는 성공부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이건 여기서 단련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무엇을 단련해요? 성품을 단련하는 게 선공부다는 거예요. 여기 또 이 성품 얘기가 또 나와요.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도 또 무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선공부, 선이라는 걸 이렇게 했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 그런 의미로 뒤에 병신이라는 말을 쓴 거지. 지금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애를 비하하려고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사용할 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쓰는 건데,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대명사님은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정의를 보면은 마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성품을 오득했으면 여기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마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뒤에 문장이 너무 중요하죠. 여기 성품의 자체가 한각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 같은 선을 닦을진데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무정물 같은 선을 닦는 것인데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성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공부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프면 아프고 슬프면 슬프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타인이 그러면 공감할 줄 알고 성품을 단련했는데 성품을 단련한다고 해놓고 사람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대은사님 이거 뭐라고요? 이건 성품을 단련하는 공부가 아니다. 무정물같이 되면 타인이 여기서 지금 힘드는데 몰라 그냥 자는 공부가 약한가 보다. 저런 거 갖고 저렇게 저렇게 사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니 옛날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라고 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무정물, 이 무정물같이 되는
이렇게 하는 선은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을 닦을수록 타인, 이렇게 보면은 공감할 줄도 알고, 같이 아파할 줄도 알고, 어떨 때는 같이 기뻐할 줄도 알고, 좋은 거 있으면 나도, 좋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감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무정부로 감각이 없잖아요. 감각이 없는 것이 마치 선을 잘한 것이냐. 경계가 흔들리지 않고. 혹여, 그럴까봐 지금 이걸 대종사님이 또 이렇게 문장을 붙여놓으셨다고 저는 봐요. 근데, 공부가 좀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대목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내가 무정물 같은 선을 닦고 있지 않냐. 혹시 안 그런가? 성품은 그렇잖아요. 자, 여기에 내가 지금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짜증에 물들지 않는 차원에서는 공적해. 그러나 분명히 내가 지금 짜증이 내가 짜증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짜증에 매몰돼 가지고 막 짜증 그런 거하고는 이게 같은 거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죠. 감각이 있죠. 각성이 있죠. 느낌이 있죠. 이러죠, 우리가. 근데 가딱 잘못하면 나는 괜찮아. 그래서 아프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걸 하다 보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아프려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이 마치 이것을 능사로 마치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선을 한다는 것도 감각이 있고, 어찌 보면 더 교감이 더 이렇게 열려서, 그게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그래, 결국은 대인사님 표현은 선은요, 성품을 단련하는 공부예요. 이게 선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죠. 같은 언어를 쓰고도. 그러나 여기서 성품을 단련하는 것은 그 대종사님이 교의품으로 보면 이런 쌍을 채받는 공부예요. 이런 쌍을 채받아서 무용이 아니라 유용이 된다는 것은 정신을 수양할 때 수양할 줄 알고 이런 쌍짜리를 떠나지 않고 정신을 수양하고 사리를 연구하고 작업을 취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품을 단련하는 성공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참고로상으로 보면 여기 제법이 둘이 아닌 대법, 중생을 건지는 대법, 대법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앞에 보면은 대법 또 나와요.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 그래서 대법이 계속 이게 다 같은 이게 이해가 되면 같은 의미로 다 통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언제 어디서나 이게 처자나 직업이나 어떤 조용하고 앉아야만 되고 이런 한계가 없이 제법 보면 제법의 다른 표현이 어느 곳, 어느 때 이게 될 거예요. 맞죠? 제법이니까. 어느 곳, 어느 때. 관계없이 다 되는 것이 앞에 문장에서 다 나왔어요. 거기 보면 닦는 법만 자세히 알고 보면 쭉 나오죠. 사농공상에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금 읽는 것도 앞에 문장을 좀 달리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있죠. 변주시켜 주시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다 다른 얘기인가? 하고 하면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잘 이해를 못하면은 앞에 문장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앞에 문장을 이해했으면은 이 문장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앞에 문장에서 보면 구차의 초소를 택하고 동정을 말하리요. 그 문장이 나와요. 여기도 보니까 여기서도 초소를 택하고 초소가 장소죠. 동정은 어느 때, 이때, 저때 막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장이 나오는데 지금 방금 읽는 것에서 그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가족이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요,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언할 수 있다는 주견을 그런 주견이 있다는 것은 앞에 하는 내용하고 그 반대로 설명한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병들고 병든 선 또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과 그 반대되는 참된 선. 참된 선은 무엇일까? 참된 선은 달리 말하면 성품을 단련하는 성공부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참선 또는 참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니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 문장을 보면 원래 문장을 쓰려면 뭐 정할 때도 잘해야 되고 동할 때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데 앞에서는 앞에 문장에서 진행되니까 앞에 문장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니까 그때도 그때도 그렇게 선을 하는 것이지만 시끄러운 데에 처해도 이게 선이 돼야 된다 이 표현이에요. 문장을 이어서 설명하니까 이게 자 이게 사실은 대종경 수행품 50장에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이럴 땐 대종사님 법문을 읽어보고 그 법문으로 그냥 이 내용을 이해해버리는 것이 가장 쉬워요. 괜히 복잡하게 그냥 딴 생각하기보다는 대종사님 말씀으로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수행품 50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봉독하겠습니다. 수도인이 경계를 피하여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나 참선이나 같은 말입니다. 또 이렇게 참다운 도라면 또 뭐가 다른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말이에요.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데 그러면 이것은 참선을 하고자 할진데 이렇게 해도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에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경계 가운데서 마음을 길들여야 한다. 처자가 있어도 우리가 가족이 있으면서도 선을 해야 되고 직업 활동 속에서도 선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천만 경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랴. 만일 경계가 없는 곳에서만 아까 같이 산중으로 상징되는 그 가족과 직업을 떠나서만 하는 그러니까 이 만일 경계 없는 곳에서만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경계 중에 나오면 그 마음이 바로 흔들리나니 대종사님은 거기서 잘해도 경계 속에 나오면 또 쉽게 흔들려 버린다 이 말이죠. 이는 마치 비유가 있어요. 그늘에서 자란 버섯이 작은데 태양을 만나면 바로 시드는 것과 같나니라. 이런 비유법을 쓰시죠. 그러므로 유마경에 이르기를 보살은 시끄러운 데 있으나 마음은 온전하고 외도는 조용한 곳에 있으나 마음은 번잡하다 하였나니 자, 이 뒤가 중요합니다. 이는 오직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러죠. 여기 공부 나오면 이거 뭐예요? 선이에요, 선. 이 말은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공부. 마음대 중에 달린 것이지 우리의 마음대 중에 달린 것이지 바깥 경계에 있지 아니함을 이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 마음대 중은 뭐예요? 성품을 단련하는 게 마음대 중. 성품으로 단련하는 공부예요.
앞에 설명을 하면 이게 무시선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이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는 참된 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된 선은 처음에 정의했듯이 선이라는 것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간에 성품을 쳐받아서 성품을 가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다. 이게 참정, 이 자리가 참된 정이고 진정한 또 정이다.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품 단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에 적용돼요. 약방의 감초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조금 비유가 안 맞네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성품이라 하지만 그 자리가 일원상 자리인데 일원상 자리를 놓고 대종사님은 일원상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서 얻는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는 이것이 없이는 무지선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수련을 해서 뼈 뒤에 일원상 자리를 아는 게 아니고 일원상 자리를 가지고 수련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일원상 자리가 더 확고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일원상 자리를 말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생략할 거예요. 앞에도 계속 말했어요. 여러 설명 전한 시간까지 제가 그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 자리가 뭔가 설명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참선이 바로 무시선인데 이 무시선의 강령을 탁 잡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강령으로 이 강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자, 이게 이제 육군이 무사하면 육군 나왔습니다.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게 마무리예요. 자. 여기서 육군 나왔어요. 육군. 그 우리의 공부는요, 참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육군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 안, 이비, 설신이 이렇게 눈, 고, 킥킥이 막 쭉쭉 말하잖아요. 공부가 이 말은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이요. 눈, 코, 입 여기를 떠나고는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참 이거 참 많이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아. 저도 뭘 하다 보면 어디가 막 특별히 어딘가에 막 특별히 뭐가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거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참 중요하죠. 옆에서 나한테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작용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심지어 현대 물리학에서 하는 소리인데 정말 이해 안 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저쪽이 존재한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양자물리학 같은 데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양자물리학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의 폭을 얼마나 할까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뜻은 한번 이해해 놓고 보게요. 옛날에는 이게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보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현재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게 입자니, 파동이니, 이게 이제 입자로도 존재하고, 파동으로 또 존재한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어느 때는 파동이고, 어느 때는 입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우리 마음의 그 감지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는 이렇게 보면 빛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빛. 근데 어떤 생명체는 만일 저것을 빛을 보면 저게 맛있다. 이렇게 느끼면 어떻게 돼요? 저 빛을? 우리는 저걸 보고 맛있다 이렇게 안 느끼죠? 여기 지금 조명이 있는데 조명을 제가 만일 조명을 딱 보고 이게 따뜻한 맛있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세상이 내가 그렇게 느끼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나요? 맛있게 존재하죠. 그럼 원래 세상이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저쪽의 대상은 저쪽이 나와 무관하게 그냥 딱 있는 것이고 나는 저것을 또 어떻게 이해하고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 진짜 그런가?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그것을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수학 공식을 다 동원하고 관찰하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육군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우리는 공부가 어디 있냐? 육군. 우리가 육군이라 하죠. 그럼 육군을 딱 줄이면 심신. 어쨌든 하여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감각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아요. 느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육군이 무사하다는 건 뭐예요? 일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요 일을 대종사님께서는 12예라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일하면 12예 있죠. 일을 하면 12예가 조금 이렇게 무관하죠. 좀 이렇게 12예가 아직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막 급박하진 않죠. 이럴 때 보통 이걸 우리가 약간 조금 초연하다. 조금 이렇게 거리를 좀 두고 우리가 있을 때 보통 이럴 때가 좀 한가하고 그럴 때 그렇죠. 보통 직장인들은 주말이 좀 12에 무관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가족이 가서 더 치열해? 그래도 아마 이렇게 급박한 일은 아닐 거예요. 조금 귀찮고 해도. 그런가 하면은 육군이 유사하다는 것은 그 12에 아주 직면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바로 또는 어떤 관계성을 바로바로 맺어야 돼요. 아주 밀접하죠. 이럴 때가 우리가 보통 우리 삶을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때는 동정 이렇게 구분하죠. 이럴 때 육군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육군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저는 냄새의 경계가 별로 없어요. 왜? 제가 냄새 잘 못 맡아.
근데 이 냄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꼭 물리적 냄새만이 아니에요. 근데 비유가 상해. 딱 그런 거 보면 정말 그건 내 비위상에서 내가 그걸 보기가 힘들어. 어떤 인간의 행위를 봤을 때도 난 너무 비위가 상해. 어찌 보면 이것도 그냥 이렇게 물리적 냄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냄새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맛보고, 촉각, 하여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이렇게,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육군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 있죠. 이것은 독립돼 있지 않아요. 다 이렇게 관계에서 작용할 뿐이요. 아주 순수하게 보고, 순수하게 듣고, 우리가 말을 그렇게 했지만 순수하게 보고, 순수하게 듣는 건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 많이 관계를 하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이 대하는 게 개념이거든요. 개념, 우리가 보통 개념 하죠.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지키가 되죠. 만일 이름 지키가 안 되면은 인지가 안 돼요. 우리가 인지가 안 돼요. 진짜입니다. 처음에 샤ープ 펜슬이 나왔을 때 기억나네.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이거 말했죠, 연필. 그건 그냥 물건이야.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이제 그게 뭔지 알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개념 뭔가 이름 지키와 개념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떠한 물적 샤ープ 펜슬이라는 물 이렇게 있죠. 이런 것이 형성이 돼요. 그런 것이 또 기반이 돼서 또 보능 작용이 또 있어요. 육군 참 복잡해요. 근데 육군이 어찌 보면은 세상에 다예요, 다. 그렇죠. 내가 지금 보는 것 바깥에 세상이 어디 있어요? 듣는 거 바깥에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예요, 세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된다. 이걸 잘하면 사람이 잘 살겠지. 보는 거 잘하고, 듣는 거 잘하고, 하여간 냄새 맡는 거 잘하고. 이게 냄새를 어떻게 해야 잘 맡지? 모르겠네. 이 얘기가 어디 나와요? 이론상 법어에 나오잖아요.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것의 다른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거다고 이거다고 또 다른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여기는 좀 구체성이 있어요. 이렇게 무사할 때, 유사할 때 이 구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해준 면이 있죠, 이게. 자, 그러면 이때 무사할 때 여기 또 생각해 봅시다. 제가 또 무사하면 그렇습니까? 일은 대선사님께서 일이라 하면 시비회를 이름이니 이게 사령구에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이 시비회를 이해할 수 있는데 또 이 시비회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시비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시가 딱 있고, 비가 딱 있고, 이가 딱 있고, 해가 딱 있고, 그런가?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럼 제가 해보면 없어. 그렇게 안 돼. 그리고 과연 시라고 할 때 이것을 옳은 것. 보통 옳을 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걸 정의다. 뭐가 정의예요? 뭐가 정의? 불이. 뭐가 불이에요? 생각해보면 이런 것을 조금 그냥
아주 그냥 쉬운 언어로 그냥 쉽게 시 그러면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옳다 하는데 적절해. 내 삶에서 그냥 좀 적절해. 너무 이걸 막 어떤 어떤 막 기준이 있고 막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래도 타당하고 내가 이렇게 보면 적절하고 그러면 쉬고 뭔가 좀 하는 내가 좀 지나치고 자기가 알잖아요. 지나치고 그래요. 그러면 비고 이해도 마찬가지고 막 절대적인 막 규정화되고 막 실체화된 이가 있고 해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이게 뭔가 조금 내가 좀 과한 것 같아. 그럼 해고요. 그래도 좀 알맞게 좀 하는 것 같아. 내가 좀 적절히 잘하니까 이로운 것 같아. 보통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갈수록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서구 교육을 받다가 보면 이분법적으로 이것을 막 그래가지고 12이해를 따지면은 적을 만들어. 저도 이런 일에서 내가 요즘 안 하려고 해요. 12회를 따진다고 하다 보니까 저쪽은 안 좋은 것이고 이쪽은 좋은 것이고 근데 이렇게 따지면요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독하 여기 안 맞아. 안 맞다고요. 안 맞아. 그렇게 딱 처음부터 분별된 건 없어요. 우리 삶에서 좀 이게 좀 어떨 때는 타당하고 어떨 때는 타당치 않고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그냥 좋지 않는 정도예요. 그냥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육군이 무사할 때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 잡념과 일심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잡념. 그냥 일단은 규정을 해봅니다. 잡념은 바로 분별주착에 떨어진 마음이에요. 앞에 그 정의로 보면 선이라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의라 보면 일심은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의 발현. 라고 봅니다. 그리고 육군 유사하면 불의, 정의 이렇게 됐잖아요. 불의는 분별 주착이 작용된 것. 분별 주착으로 마음을 이렇게 쓰면 이게 불의예요. 정의는 분별 주착이 없는 그 마음으로 그 성품이 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산중사님께서 일심이 동하면 정이고 잡념이 동하면 불이라고 설명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정산중사님 법어 경인편 3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국이 묻기를 무시선의 강령 중 일심 정의의 관계는 어떠하오며 잡념과 불의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이 일화가 있어요. 예, 지금 기억을 다 못하는데 양원국 회장이 그가 초량이었던가 어딘가 하여간 부산에 가셨어. 정산용사님 부산에 아침에 좌선을 이제 거기 이 양원 이분들하고 좌선을 하셨어요. 같이 이제 교당에 가니까 거기 이제 계시니까 아침 좌선을 하고 나서 끝나니까 몇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양원국 이분이 그 좌선을 끝나고 물은 거야. 이 관계가 어떠냐고. 그러니까 정산용사님이 이렇게 쫙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잘 안 맞아요. 너무 이게 그냥 묻자마자 그냥 쫙 이렇게 설명이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자리를 올려요.
자, 이게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잡념이란 육군이 무사할 때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 성품 자리를 모르고 분별에 오염된 마음이요 경계에 주착된 마음이라면 불의란 육군이 유사할 때 이러한 성품 자리를 망각하여 분별 주착에 따라 행하는 것,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본 거예요. 그게 처음에 나와 있는 선이란 무엇인가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이게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뭐가 돼요? 이게 동정간에 육군이 무사, 유사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무사가 정할 때, 유사가 동할 때, 이게 동정간에 선을 떠나지 않는 공부다. 그래서 이걸 동정간 분리선 공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 동정간 분리선법에 대한 소태산 대종사의 그 법설이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교재 28쪽에 있죠. 이걸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게 대종사님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대종사님 말씀에는 합의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너무 지금 당신 주장 아니야? 이렇지만 대종사님 말씀해 주시면 여기 우리는 합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봅시다. 한때 종사주 가라사대 옛날 어느 절에서 한 중이 일상 기거 동작이 항시 바쁘다 하여 바쁘다 스님이라는 별명을 듣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조석거리가 되었다 한다. 하루는 우연히 그가 병이 들어 열반에 들매 절 안에서 출상을 마치고 돌아와 산 사람이 말하기를 주야 청천에, 그러니까 밤낮으로 주야 장천, 이렇게 천이 이렇게 긴 천이 흐르면은 낮에도 흐르고 밤에도 흐르고,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 말이에요, 이게. 주야 장천에 끔찍이도 바쁘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어디 가서 바쁘다고 할 것인가 한즉 공중에서 그럼 아니 바빠? 지금은 더 바쁘다 하여 그 사람들이 혼난 일이 있었다. 과연 남 보기에는 별일 없이 놀면서 공연히 바쁘다고 하는 것 같았지만은 실상은 간단 없는 숨은 공력, 즉 일심 공부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그만한 신통까지 납두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일심 공부는요, 성품을 떠나지 않는 마음 공부,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성품을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의 경제예요. 이게 일심 공부입니다. 무릇 도학이란 과학과 달라서 무영한 마음을 찾고 길들이며 조종하는 것인지라 외형으로 보아서는 그 정도를 전혀 알 수 없으나 동정간에 일심만 계속하면 행주자화가 분리자성 공부 아님이 없나니, 여기 분리자성 나왔죠?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 무시선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자성은 뭐예요?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면 떠나지 않죠.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다. 비록 외면에는 눈을 감고 누웠다 하더라도 일심만 챙겼다면, 일심이 뭐예요?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는. 일심만 챙겼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바쁘게 한 것이요. 공원에 가서 친구와 종일 한담 냉설로 놀았다 하더라도 일심만 챙겼다면 마음은 공부를 바쁘게 한 것이며, 또는 밭을 가고 논을 메었다 하더라도 일심만 챙겼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바쁘게 한 것이니, 자, 여기서 일심 계속 나왔죠. 이게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자성행, 그러한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을 사용하는 공부, 이렇게 또 말해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육군이 무사시에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이게 아까 나오는 얘기죠. 육군이 유사시에는 먼저 그 일심을 계속하여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였다면, 여기에 일심을 계속 이게 불의자성 공부를 계속 이어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한다, 이렇게 나왔죠. 한순간도 방심할 틈도 없는 동시에 눈꽃틀 사이 없이 공부를 바쁘게 한 것이니 바쁘다 스님이 항상 바쁘다는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제군도
성불재중을 원하거든 동정간에 게을리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여기 교재 보세요. 29쪽 밑에서 보면 1심은 바로 이 성품에 계합된 경제. 이 성품자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러한 1심을 발현하여 정의를 양성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1심 양성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에 그쳐 있는 공부라고 한다면 정의 양성은 이러한 성품을 발현하여 작동하는 공부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의라는 것도 보통 대전사님께서 정의라면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성품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을 그 상황에 맞게끔 잘 놔두어서 사용하는 게 정의예요. 정의, 바른행, 뭐가 바른행이에요? 바른행이 딱 따로 있나요? 이 자리에 성품을 가지고 적절하게 알맞게 하면 정의예요. 그치, 뭐가 또 막 이렇게 막 어딘가 정의가 있어.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마지막에 그 대종사님께서 이게 경지로 보면 대강열애위에 우리 그 법의 등급에 보면 정전 마지막에 보면 법의 등급이 나와요. 거기 대강열애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정하다는 건 뭐예요? 육군이 무사할 때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아. 그리고 육군이 그리고 동하여도 분별에 차기 없는 경지. 동하여도는 뭐예요? 육군이 유사할 때죠. 분별에 차기 없다는 말은 정의를 양성한다. 이런 말과 통하는 것이고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는 것은 일심을 양성한다. 이 말과 뭔가 통해 있는 건데 이건 해석 안 해요. 왜? 제가 대강열애를 잘 몰라요. 이렇게 생각으로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볼 수 있는데 하다가도 내가 이거 참 이게 맞나? 이게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연마는 해봐도 그렇게 막 한 번만 이렇게 해보는 거지 이상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 이게 도대체 분별에 이 대강열애에서 동화에도 분별에 차이 없다는 경지가 어느 수준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는 정하에도 분별에 절도 분별이 어떻게 절도에 맞지? 그러면 딱 이렇게 한가해도 또 하루의 삶이 딱딱 이렇게 뭔가 절도에 맞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추정만 해보는 거지.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알아가는 경지로 쭉 하지만 지금 이걸 내가 뭐 안다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자, 오늘 무지선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계속 나온 게 성품 얘기예요. 이게 과제죠. 성품을 어떻게 대운상이 말했냐면 원래 그런다는 거예요.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선공부다고 하는데 이 선공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계속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을 내가 지금 이렇게 화도 나고 자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감각 이렇게 짜증도 나고 이거 바깥에 어딘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작동하고 뭐하고 하는 이것의 다른 모습이 성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만일 따로 있다고 하면은요, 절대자, 저 바깥에 있던 절대자를 다시 안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라고 합시다. 신이 밖에 있다가 안에다가 모셔놓고 이름을 바꾸고 설명을 달리하는 것에 다른 표현이 아니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자, 어쨌든 스스로 어떻게 해야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나의 지금 내가 이렇게 육군을 사용하고 있는 이 육군에서 성품을 오득해서 그 성품으로 수양도 하고 연구도 하고 취사도 할 수 있을까가 무시선의 결국은 핵심이다. 이것을 고민을 스스로 해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자랑을 좀 해주시고, 내가 큰일 났다. 내가 방심했구나. 그 있잖아, 토끼와 거북이 같이 열심히 난 토끼야. 뛰어가서 한참 자고 있었더니 거북이가 살랑살랑 와가지고 야 갑니다. 지나가는 거야.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